네, 모멘텀 속에서 또 이슈를 가진 종목 찾아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신용무 기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황 속에서 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뭐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히 실적 중요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상반기 원자재 가격 참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원자재를 만드는 화학이나 철강 업종들이 2분기 실적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되고 하반기도 좋은 그림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 미리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원자재 말고도 이제 중간재를 팔아서 이제는 수출하거나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뭐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원자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원자재 중에 하나가 목재를 사용하는 원자재인데 연초 대비했을 때 거의 한 5월 달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월 5월 달에 거의 연초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배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떤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원자재 가격의 판매 가격에 전가가 안 되는 업체들은 물론 지금 뭐 그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매출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매출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원자재 자체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미리 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중간재 중에서 이렇게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업체, 특히 수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좀 실적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적을 확인해 보고 사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이제 재고라든지 이 가격 전가가 좀 느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목재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목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가격 전가가 안 되면 당연히 이제 매출은 올라가도 영업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약간 우리가 2분기 실적 시즌을 보면서 좀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이런 원자재 관련된 업종들은 중간업체들은 좀 실적을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반영된 건 이미 이제 한 달 날 됐고 그리고 이제는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될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원자재 자체, 철강이나 화학 원자재 네. 자체 업체는 큰 어떤 뭐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가를 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중간재 업체는 사실은 이 가격 전가 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실적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겠다 하는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슈,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디를 주목하셨어요, 최근에? 최근에 좀 눈에 띄는 업종 아시겠지만 좀 게임 쪽 제약바이오 업종이거든요. 게임과 바이오. 아, 맞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소외받기도 했고 근데 아시겠지만 게임 업종 중국 판호발급 지금 펄어비스가 판호발급 되면서 급등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뭐 신작 게임 굉장히 좋은 그 성과 나오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게임이나 바이오 업종이 사실 좀 분위기가 많이 좀 좌우하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 업종은 좀 그런 호재가 있고 특히 바이오 업종도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그런 그 각 개별 기업마다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도 리오프닝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학회들이 지연되면서 이 바이오 업종이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임상 진행이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학회들도 다시 열리게 되면 어떤 뭐 M&A 같은 굵직굵직한 딜도 금방 좀 저는 좀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쪽 섹터 소외시키실 것이 아니라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또 공매도도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나 업종이 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굉장히 슈팅이 세게 나온다는 거죠. 펄어비스가 그런 좀 예기 때문에 저 바이오 업종에서도 하반기와 내년도에 이제 모멘텀이 좀 스케줄상 있는 업종들은 우리가 좀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신풍제약의 급락과 한미약품의 이런 하락을 보고 투심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앞서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의 모멘텀을 좋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 신풍제약의 그 임상 지금 뭐 유효성 평가 잘 안 나온 거는 바이오 업종이랑 큰 상관없다고 봅니다. 개별 이슈라고 보시는 예, 왜냐하면 신풍제약이 작년도에 이렇게 급등할 때 바이오 업종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예, 그건 저는 개별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약간 바이오 업종이 좀 약간 좀 그 바닥에서 좀 수급이 좋았어요. 근데 오히려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좀 더 그러니까 대신에 무조건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모멘텀이나 하키 일정들을 보시면서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바이오주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을 앞서서 진단과는 또 다르게 주셨고 게임주도 사실 오늘 펄어비스는 좀 조정이 나오는데 이럴 때 또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나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 접근하기는 좀 힘들죠. 예, 그렇지만 어떻게 됐건 대장주 지금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가 굉장히 좋은 시장의 수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게임주는 역시 이제 게임 출시라든지 일정 같은 걸 보시면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밑단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신작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게임 업종들을 지금부터 이제 좀 서서히 스케줄을 보시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르지 않았던 쪽에서 신작에 대한 일적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또 제약과 바이오 또 게임주에 대한 진단을 주셨습니다. 현재 좀 시황을 분석을 해봤으니까 그 안에서 주목할 종목 역시 이쪽에서 가지고 오셨군요. 바로 네, 소개해 맞습니다. 주실까요? 예, 뭐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동사는 액상세포 검사, 그러니까 뭐 영어로 뭐 우리가 줄여서 LBC라고 하는데 독보적인 LBC 기술을 갖고 있고 그 LBC 기술을 가지고 이미 이제 글로벌에 진출이 지금 막 눈앞에 있는 회사고요. 이제 독보적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굉장히 이제 생소하시겠지만 이미 19년도에 글로벌 빅파마와 어떤 업무 체계 협약을 이미 이제 끝낸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동사는 체외 진단 쪽,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 바이오 업체처럼 무슨 뭐 2상이나 3상의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제 뭐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네. 이미 검증을 끝난 상태에서 19년도에 그 15년 글로벌 빅파마와 15년 장기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밀 업무 협약 때문에 그 빅파마가 어디 회사인지는 회사에서도 밝히지 않지만 이제 아마 근데 이쪽 업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충 몇 회사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라고 다 예상하시는 회사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9년도에 이미 그 15년 장기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비 초기 사업 추진비로 이미 90억 원이 수령을 했고 올해도 한 50억 정도 수령을 되고 이제 하반기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하반기부터 아마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어떤 이벤트 그리고 동사가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와 그 시스템을 같이 이제 일치시키기 위한 지금 작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면서 매출이 서서히 반영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잠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동사가 지금 영위하는 업종이 그 여성의 자궁경부암 쪽에 체외 진단을 하는 것인데요. 여성의 자궁경부암 뭐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사실 이 공사를 공부하면서 좀 놀란 게 암 발생률의 글로벌하게 여성의 암 발생률의 4위가 이제 자궁경부암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7위.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연령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체외 진단법에 대해서 가장 앞단에 있는 LBC 검사 초기에 진단할 수가 있고 비용도 굉장히 적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안 쓸 리가 없겠죠. 그래서 북미나 유럽에 지금 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이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미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예요. 액상세포 검사가 지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60%인데 아시아 시장은 아직까지는 장비가 많이 퍼져 있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약간 기존 방식대로 많이 이제 쓰고 있지만 점점 이 시장이 점점 많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글로벌 빅파마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업무 체결한 그 빅파마 같이 아마 이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북미 시장, 유럽 시장 공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하반기로 봤을 때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3만 원이었고요. 처음에 상장됐을 때 거의 한 8만 7천 원 정도까지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워낙 큰 종목이고 이미 검증된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뭐 많이 갔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상반기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한 4만 원 정도까지 조정받은 상태인데 지금부터라고 한다면은 하반기 스케줄 그리고 내년도의 스케줄을 보면서 왜냐하면 뭔가 검증을 해야 되는 입증을 해야 되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입증한 사업 자체는 이미 입증된 상태에서 하반기부터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 조정도 좀 잘 받아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1개월, 3개월 이제 오버행 이슈는 거의 끝난 것 같고 6월 오버행 이슈는 이제 9월인데 아마 특수관계인들이 주로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만약에 우리가 이 시장의 제약바이오 시장을 보면은 항상 제약바이오 시장이 좋았을 때
신규 상장된 주식 중에서 약간 포텐셜이 큰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세게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기억을 한다고 하면 박셀바이오 같은 회사가 네. 신규 상장되면서 물론 이제 뭐 그 업황 자체는 서로 틀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도 굉장히 주목받던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정도 고점 대비했을 때 이미 50% 이상 조정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좀 우리가 하반기를 보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한 1차 목표가 한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손절가는 42,000원 정도를 잡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BC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에 기대가 높은 저는 좀 생소했던 종목이었어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 하지만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도 거의 털어낸 상태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6만 원 선을 제시해 주신 만큼 바이오다인도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망주 메리츠증권 신용무 기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